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라면을 전부 다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끝났다. 오늘은 라면만 가지고 한정식을 만들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라면만 가지고 만들 겁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만들 한식 메뉴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송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쌀가루가 필요하니까 그동안 수많은 쌀국수 라면들로 해봤었고, 그렇게 쌀가루의 함량을 최우선시로 여겨 91%로 함량이 가장 높은 면을 사용해봤지만 결코 함량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 라면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제 이 라면에 있는 면을 분쇄기를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 분쇄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2분 정도 갈아주게 되면 상당히 기똥차게 곱게 갈아집니다. 자, 봤죠? 이제 잘 갈아진 이 가루들을 그릇 3개를 준비한 다음 비슷한 양으로 분배를 시켜줍니다. 나머지는 믹싱볼에다가 담아주고 직화짜장 라면 안에 있는 건더기 스프에서 주황색 빛깔이 나는 저 당근들을 한 가닥 한 가닥씩 추출을 할 겁니다. 이 당근이 필요한 이유는 색상을 추출하기 위함이라 정확히 주황색을 빼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절구 하나를 준비해서 절구 안에다가 마른 당근을 넣어줍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죠? 괜찮아요. 그동안 이날만을 위해서 한없이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대략 3봉지 분량입니다. 이제 절구를 사용해서 쿵딱쿵딱 쳐줍니다. 부드럽게 비벼주기도 하고요.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평균 남녀 시간만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물을 살짝 부어준 다음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어느 정도 끝났으니 이제 공티백 하나를 꺼내주고 여기다가 담아줍니다. 당근을 잘 에워싼 티백을 마늘 다지기에다가 넣고 힘껏 깊숙이 쥐어 짜줍니다. 세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안전하게, 역시 안전하다고 해서 마냥 믿을 게 못 되네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어쨌든 아름답고 영롱한 주황색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초록색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시마를 사용할 건데 통상적으로 너구리가 떠오르시겠죠? 근데 너구리가 아니라 오동통 면을 사용할 겁니다. 다시마가 2개가 있대요. 라면 하나만 뜯어서 다시마를 2개씩이나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저에겐 상당히 이득이니 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모시모시 데스네. 좀 따가 올 때 로또 한 장만 사와줘. 네? 다시마를 절구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좀 더 튼튼하게 에워싸서 집어넣고, 아이고 힘이 참 저를 닮아서 그런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마가 생각보다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상인 미역국 라면을 급하게 들고 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푸짐한 미역을 급하게 빻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진한 초록색이 나와주는군요. 이걸 그대로 쥐어 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새어 나오지 않게 살살 했는데 살살 나오는 건 뭐냐? 무슨 휴롱 과즙기도 아니고. 어쨌든 진하게 초록 색깔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추출할 건데 그냥 오뚜기 카레 라면에 액상 소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색상 추출 완료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천연 색소가 필요할 때는 집에서 원재료를 사용해서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각각 방금 만들어뒀던 쌀가루에다가 부어주고 나서 우선 초록색을 입힌 가루에 물을 살짝 쿵 넣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버무려주고 나서 도마에 꺼낸 뒤 반죽을 진행해줍니다. 그렇게 초록색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황색도 매 한 가지로 진행을 해주면 주황색 반죽이 완성이 되고요. 카레를 넣은 노란색 반죽도 완성을 시켜주고 나서 하얀색 반죽도 덩달아 완성을 시켜줍니다.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필요한 만큼 반죽을 떼어내주고 돌돌 말아준 다음 엄지로 꾹꾹 눌러서 피를 만들어줄 겁니다. 송편 반죽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테두리가 잘 갈라지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송편으로는 팥가루를 넣어서 팥 송편을 만들어줄 건데요. 팥 칼국수 라면에 있는 푸스 맑은 팥칼국수 분말 스프를 사용했습니다. 팥가루를 잘 넣은 송편을 잘 접어서 꾹꾹 눌러주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송편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심심해 보여서 손으로 잘 쥐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대고 한번 눌러준 다음 모양을 보면 되게 단아하게 이쁘죠? 근데 자칫 바둑알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방금 만들어뒀던 주황 반죽을 사용해서 납작한 사각형을 만들어준 다음 그 다음엔 팔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꽃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이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각져 있는 게 너무 인위적이니까 손바닥으로 한번 꾹 눌러주게 된다면 굴곡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방금 만들어둔 원형 송편 위에다가 얹고 나서 가운데를 빨대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준 다음 초록색 심지를 얹으면 짜잔, 첫 번째 송편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거보다 더 예쁜 송편을 만들어 볼까요? 주황색깔 반죽을 필요한 만큼 떼어주고 조심스럽게 반죽을 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갈 소는 깨소인데요. 깨소는 또 어디서 난 거냐고요? 이번 거는 좀 예상이 가지 않나요? 불닭볶음면에 있는 브레이크 스프, 깨가 샤랄랄라 구하기 쉬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김가루를 한 올 한 올 대고 그냥 불어주세요. 김가루를 다 날려버린 순수한 깨를 절구에다가 넣고 지난번에 사용했던 라면 과자인 별뽀빠이에 있는 별사탕을 추출해서 같이 넣어준 다음 절구방아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달달하고 고소한 깨소입니다. 깨소를 넣은 송편에 테두리를 한번 감싼 다음 각 지점을 한 꼭지점으로 모아주게 되면 보다 수월하게 공 모양으로 만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얇은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국을 내어준 다음 만들어뒀던 초록색깔 반죽을 활용해 사각형에서 모양을 성형해줍니다. 그리고 손바닥 스킬을 사용해서 꾹 눌러주게 되면 보다 자연스러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주황색 송편 위에 물을 묻혀준 다음 꼭지를 올려주고, 참고로 드립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빨대를 이용해서 가운데다가 구멍, 꼬다리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주게 되면 짜잔! 라면으로 만든 감 송편입니다. 혹시 잊고 있진 않으시죠? 라면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송편으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이쁘고 어려운 장미 송편을 만들어 볼게요. 노란 색깔 반죽을 돌돌 말아준 다음 짜잘하게 3등분을 하고 나서 이 세 개를 전부 송편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준 다음 메밀소바 라면 안에 있는 무블럭, 이 안에 와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닭 소스와 함께 섞어서 크리티컬 송편소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것도 아닌데 이제 이거를 기분 좋게 감싸주면 됩니다. 만들고 있는 와중에 송편은 좀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원래라면 돌돌 말아줘서 이쁜 장미가 나와야 되지만 살짝 시기와 질투에 쩔은 장미가 되었습니다. 꽃말과의 조화가 완벽하군요. 마지막으로 이 장미에 필요한 잎사귀를 만들어줄 겁니다. 대충 이파리 모양을 만들고 손바닥으로 눌러주고 핀셋으로 디테일을 살려주기만 하면 딱히 어려울 것 없이 짜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송편을 쪄주기만 하면 됩니다. 송편을 찌기 위해서 얼음을 냄비에다가 들이부은 다음 찜기를 넣어서 펼쳐줍니다. 들러붙지 않게 찜볼을 깔아주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뒀던 송편을 한 점 한 점씩 올려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어줘서 15분에서 20분 동안 쪄주면 되는 겁니다. 쪄지고 있는 동안 송편이랑 같이 먹을 음료 하나를 만들어줄 건데 콩국수 라면 안에 있는 분말 스프를 사용해서 두유를 만들어줄 겁니다. 우선 이 분말을 뜰채에다가 한번 걸러줘야 돼요. 뜰채로 한번 걸러주게 되면 이 속에 참깨와 검깨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걸러진 분말을 컵에다가 담아주고 녹여뒀던 얼음물을 부어주겠습니다. 이제 이걸 골고루 잘 저어줬다면 두유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갬성이란 디테일이 상당히 부족하기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꺼내서 갬성이란 가치를 더하기 위해 스티밍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우유가 아니다 보니 거품이 상당히 거칠고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뜨뜻해지고 충분히 있어 보이게 완성은 되었네요. 그 사이에 송편이 다 쪄졌으니 한번 플레이팅을 진행해볼까요? 색감이 진한 감 송편은 가운데다가 양 옆으로는 상대적으로 옅은 색감. 플레이팅에 대한 기본 방식 중 하나인데 플레이팅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땐 색감이 이쁘거나 상대적으로 튀는 색깔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보세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방식을 깨고 이쁘게 플레이팅 해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 하나쯤은 깨야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에피타이저인 라면으로 만든 송편과 두유, 곧 있으면 올 손님에게 다 차려드렸습니다. 아니 뭘로 만든 거야? 이 라면이야?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이걸 라면이라고 생각하냐고. 이것도 뭔데? 이건 뭐 두유야? 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쓰라고 있는데 아 이거 있었냐? 뭐야? 진짜 맛있다. 한번 내용물 한번 보여주세요. 얘 뭐야? 이게 왜 있어 팥이? 잘 만들었다. 야, 뭐로 만들었어? 미친 새끼냐? 야, 근데 얘는 뭐냐? 왜 이렇게 이쁘냐? 여기까지는 장난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인 메인 요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구절판. 잘못 쓴 거다. 첫 번째 메뉴로는 구절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자신이 있어서 대놓고 스포를 하는 겁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전병은 메밀소바 면에 있는 면을 사용해서 메밀 전병을 만들겠습니다. 면을 분쇄기에다가 넣고 녹인 얼음물을 녹인 얼음. 아이씨 미친 새. 저 마스크 쓰고 있는데 뭔 소용이야? 알았어. 녹인 얼음물을 넣고 분쇄를 해줘서 차에다가 한번 걸러준 뒤 묽은 물반죽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전병으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 타이밍은 불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다 구워진 전병은 가운데에다가 층층이 쌓아주고 이제 각종 야채들과 고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섯을 준비할 건데요. 신라면 블랙에 있는 건더기 스프, 그 속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왔다 큰 표고버섯, 다른 라면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이즈죠. 버섯을 한 땀 한 땀 분리를 해주고 공티백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크다. 표고버섯 준비 완료. 그 다음에 오이와 무를 준비하겠습니다. 풀무한 물냉면 라면에서 요리 고명 속에 오이와 무가 있습니다. 오이와 무 추출 완료. 그 다음으로는 계란 지단을 준비할 건데요. 멸치 칼국수 라면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 땀 한 땀 젓가락으로 분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서 2년 가까이 요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젓가락 2개를 들고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옆 동네 장인한테 꿀리진 않겠네요. 그러면 레알 레전드.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당근도 함께 추출해줍니다. 참 편집하면서 현타가 오는 게 이 영상의 배속이 지금 4889.2%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란 지단과 당근을 추출해줬습니다. 그리고 철판 뽑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배추들, 이 모든 걸 공티백에다가 전부 담아주고 냄비를 꺼내서 여기다가 얼음컵에 있는 얼음을 들이부어주고 나서 잘 녹여줘서 끓여주면 됩니다. 아 맞다, 제가 계속 여기다가 얼음을 넣고 물을 대신해서 계속 사용을 했던 이유가 지난 영상인 라면만 가지고 양식을 만들었던 편에서 물은 왜 사용하냐, 왜 물은 라면에 있는 걸로 안 했냐, 물도 라면에서 나온 걸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갑쇼? 솔직히 이건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집에 있는 물로 끓여 먹으라고 만든 게 라면인데 이런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물을 어떻게 얼음컵 증정 5기로 찾아냈습니다. 이 얼음들을 녹이면 라면에 물 있습니다. 이제 됐죠? 어쨌든 얼음물은 다 끓여졌으니까 앞서 준비했던 재료들은 전부 다 넣어준 다음 살짝쿵 끓여주기만 한다면 바로 익어버립니다. 재료들을 전부 다 꺼내서 티백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각각 젓가락으로 플레이팅을 그냥 쏟아 넣으면 됩니다. 표고버섯도 쏟아 넣고 계란지단, 어이 그리고 잘 익은 소고기, 그리고 닭고기는 말이죠. 다소 낯설어 보이는 외국 컵라면 속에서 각각 소고기 그리고 닭고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무와 양배추를 넣어주고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메밀소바의 무블럭이랑 냉면 라면의 육수를 사용해 줄 겁니다. 원래 구절판 소스에 겨자, 식초, 간장, 설탕이 기본적으로 들어갔는데 무블럭에는 기본적으로 와사비가 있고 냉면 육수는 간장, 식초 기반이죠. 마지막으로 제 친구 얼굴을 담도록 데코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스와 함께 구절판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거를 옆에다가 잠시 치워두고 궁중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은 이 라면 안에 쌀, 떡, 국떡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떡들을 전부 먹지 마세요라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채면에 고기 후레이크가 적기에 고추장찌개면에 있는 후레이크를 사용하면 떡 사이에 고기의 비주얼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궁중 떡볶이는 오뚜기 잡채면을 가지고 충분히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볶아주기 위한 참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참기름을 달군 팬에 방금 전에 삶아둔 떡과 고명들을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잡채면에 액상 스프를 넣어서 볶아주기만 하면 맛도 비주얼도 그냥 궁중 떡볶이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미역국 라면에 있는 후레이크 스프, 아주 낭낭한 미역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데쳐줍니다. 그 다음은 볶음 너구리에 있는 후레이크 스프, 다시마도 있고 비주얼적으로도 보기 좋아서 심심하지 않게 넣어주겠습니다. 미역이 잘 데쳐졌다면 체에다가 한번 걸러주고 얼음을 꺼내서 차갑게 식혀줍니다. 와, 얼음을 드디어 얼음답게 쓰고 있네요. 이제 여기다가 간을 하기 위해 냉면 육수 액상 스프를 살짝쿵 부어서 잘 버무려줍니다. 야, 손을 씻은 거지? 제가 요리 몇 년 차인데. 야, 근데 말은 제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요리 몇 년 차인데. 완성된 미역 무침은 플레이팅을 해주면 되겠죠? 짜잔, 미역 무침 완성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번에는 북어국 라면에 있는 이 후레이크 스프 안에서 북어를 추출해서 보풀하게 삼색을 만들 겁니다. 그동안 이날만을 위해 쟁여둔 4봉지 더, 이번에도 재료 추출을 위해서 비장의 기술 이전류 시작할게요. 이거를 어느 세월에 전... 야, 너 치과 안 가냐? 갑자기? 넌 존나 이상한 새끼니까. 다 골라진 북어를 아까와는 모양이 다른 절구에다가 집어넣고 찍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절구가 앞서 사용한 절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내부가 돌기형이라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이건 안되겠다. 어쨌든 북어가 잘 으스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갈려진 북어는 도마 위에다가 올려주고 이제 기본적인 밑간을 해줘야 하는데 참기름, 소금, 깨가 필요합니다. 참기름은 잡채면에서, 깨는 불닭에서, 도대체 소금은 순수하게 어디서 구할 수가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난항이었습니다. 그래도 해결은 했으니까 이번 영상을 찍고 있겠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낯이 익죠? 시간을 잠시 거슬러서 올라가 볼까요? 초반에 두유를 만들기 위해 콩국수 가루에서 깨와 함께 기타 등등을 걸렀었죠. 그 기타 등등이 소금이었고 분말가루 특성상 소금만큼은 원물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으로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필요한 깨도 같이 있네요. 절구에 넣고 깨를 살짝 으깨어서 북어 가루에 뿌리고 잡채면에 있는 참기름을 슬쩍 둘러줍니다. 약간 버무려주고 3등분을 해준 다음 이 중 하나에다가 생생 우동에 있는 고춧가루를 사용할 거고요. 메밀소바 면에 있는 액상인 간장과 가장 가까운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잘 버무리고 동그랗게 뭉쳐서 접시 위에 올려주면 끝납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 해서 북어 보풀하게 삼색 완성이 되었습니다. 밥이랑 먹을 때 정말 맛있는 반찬이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요리입니다. 바지락 어묵탕과 어묵 볶음을 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각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재료인 어묵은 이 컵라면 속에 상당히 큰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이 하나로는 적다 보니 이게 한 6개를 먹어서 모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묵을 듬뿍 쥐어주고 양쪽에다가 각각 필요한 만큼 쏟아 넣어줍니다. 앞서 골라낸 스프 중에 파가 많이 남았으니 이걸 넣어주겠습니다. 참고로 왼쪽이 어묵 볶음이고요, 오른쪽이 바지락 어묵탕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이걸 넣어줄 겁니다. 진짜 바지락이 맞습니다. 정말 못 믿어오시겠지만 이 라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양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락을 넣을 만큼 넣어주고요. 마침 라면이 바지락 칼국수다 보니까 들어있는 스프의 맛이 바지락 어묵탕과 맛이 완벽히 호환이 됩니다. 이러면 바지락 어묵탕 끝. 옆에 있는 어묵 볶음을 마저 만들어 볼까요? 그러기 위해 생생 우동 컵라면, 이 속에 고춧가루와 액상 소스인 간장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어묵 볶음에 들이붓고 기름은 따로 필요 없이 수분이 증발하기 전까지만 볶아주면 됩니다. 이제 요리들이 전부 다 끝났으니 메뉴 세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구절판, 그리고 궁중 떡볶이, 옆에다가 나란히 미역 무침, 아 맞다, 구절판 소스, 그리고 방금 만들어둔 어묵 볶음, 가운데다가는 바지락 어묵탕을 옮겨주면 됩니다. 바지락이 묻히지 않게 살짝 건드려주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보풀하게 삼색은 집어먹다 흘리기 쉬우니 밥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돌솥을 하나 꺼내서 이 안에다가 간단하게 숭늉을 만들어줄 겁니다. 참깨 누룽지 탕면에 누룽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아 맞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깨 라면에 누룽지를 넣으면 맛있다 라고 영상에서 알려줬더니 반년 뒤에 실제로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어쨌든 누룽지를 돌솥에 넣어주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냥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에서
볶음 김치를 꺼내서 올려두기만 하면 김치는 완성. 그리고 밥그릇은 올려는 두는데 한식에서 밥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대충 옆에 있는 숭늉으로 밥 대신 먹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밥은 있어야겠죠. 불짬뽕 밥에 오뚜기 밥이 있습니다. 에이, 이건 컵반이지. 아니고요, 안에 면이 있습니다. 또한 스프와 건더기 스프도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밥이 들어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라면에 밥도 들어있다 라는 뜻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을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준다면 라면만 가지고 만든 한정식 완성입니다. 이건 뭐야? 야, 이건 지랄하지 마 진짜. 아니야, 라면에 바지락이 어디 있어. 이거랑 이거는 내가 만드는 과정을 봤다 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이에? 라면 조리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먹자. 맛있다. 미쳤다. 근데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는 으으씨. 이건 뭔 소스야 근데? 와사비 소스. 야, 이거 소스 뭐야? 그 세 개의 맛이 다 달라. 오야, 이거 개 맛있다. 이렇게 눌러붙으면 한 번에 먹어야지.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디저트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결국에는 방법은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한식 디저트인 매작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밀가루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면 중에 가장 겉면다운 겉면을 준비하고 분쇄기에 갈아서 유사 밀가루로 만들어내고, 분쇄기로 갈아낸다 해도 100%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에다가 한번 걸러서 분쇄되지 않은 입자를 걸러내야 돼. 걸린 게 없냐고. 신뢰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가루에다가 물을 살짝 들이붓고 반죽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죽을 펴주기 위해서 집에서 남아도는 밀대를 사용해 반죽을 펴주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밀다가 알게 된 사실은 이게 중력 부분이 아닌데 반죽이 죽어라 안 펴집니다. 탄력이 저세선급입니다. 안 밀려.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이제는 각각의 조각들을 반으로 접어서 가운데에다가 깊게 칼집을 내어준 다음 양 옆에다가는 그의 절반에 해당되는 칼집을 내어줍니다. 대략 이런 모양으로 말이죠. 그 다음 성형을 해줄 건데 한쪽 끝을 가운데 구멍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바퀴 꽈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부터가 난관입니다. 이걸 튀겨주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요, 기름이야 뭐 지난 영상에서 썼던 짜파게티에 올리브 오일을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애시당초 그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아니고 라면에 함께 딸려있는 기본적인 기름들은 조미가 되어있는 기름이며 참기름 또한 튀김을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라면에서 진짜 기름을 찾아야 한다는 건데,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우면서도 생각해내기까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로 라면에 간간히 동봉되어 있는 마요네즈. 이 마요네즈의 절반 이상은 기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기름만 추출해내겠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이 마요네즈들을 튜브에다가 한 대 모아 뚜껑을 잘 닫은 후 냉동실에다가 대략 3일 정도 얼려둔 다음 딱딱히 얼려진 마요네즈를 꺼내서 상온에다가 하루 정도 냅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분들의 녹는 점이 달라 이렇게 마요네즈의 기름이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다만 기름의 색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소 진한 노란색을 띈다는 겁니다. 힘겹게 얻어낸 이 기름을 팬에다가 두르고 만들어둔 매작과 반죽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튀겨주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다 익었다면 꺼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설탕 시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설탕 시럽은 어려울 게 없죠. 별뽀바에 있는 별사탕과 물만 넣어서 진득하니 갈색깔이 나올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땀 한 땀 매작과에다가 묻혀주면 달달하게 매작과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토핑을 해주자면 양념치킨 라면에 땅콩 토핑이 있습니다. 이거를 칼로 살짝 으깨어준 다음 칼등 위에다가 올려두고 매작과 한 가운데다가 톡 뿌려주면 이렇게 라면으로 만든 매작과가 완성이 됩니다. 디저트로 매작과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니까 팥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선 라면에서 사용했던 팥 분말이고요. 이걸 얼음과 함께 믹스해준다면 샤베트에 가까운 팥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아이스크림을 담아주기 위해 욕망인 컵을 하나 꺼내준 다음 차곡차곡 얹어줍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토핑이 너무 부실하니까 참깨 누룽지 탕면에 있는 누룽지를 앞서 사용했던 기름에 한번 튀겨주고 바삭해진 누룽지 토핑을 아이스크림 테두리에다가 슬쩍 토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념치킨 라면에 있는 땅콩을 가운데에다가 슬쩍 뿌려줍니다. 그래도 뭔가 밋밋하니까 남아있던 별뽀빠이 별사탕을 전부 다 갈아서 슈거 파우더로 만들어준 다음 마무리로 뿌려줍니다. 순수하게 100% 라면으로 만든 누룽지 팥빙수 샤벳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 뜨세요. 와, 심지어 존나 이뻐. 아까 그 반죽이 이거였구나. 먹어볼게. 이건 뭐냐? 야, 진짜 맛있다. 야, 여기다 누룽지 넣을 생각을 했냐? 이것도 출시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마무리한다.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받아.
직전에 튀기다가 남은 누룽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물에다가 살짝 끓여준 뒤 누룽지를 걸러서 액기스만 모아서 별사탕과 함께 끓여서 졸여주고 유선지에다가 부어준 뒤 살짝 식혀서 주물주물 해준 다음 돌돌 말아주고 나서 누룽지 포장지를 잘라주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둔 걸 얹어서 감싸주면 짜잔, 급하게 만든 누룽지 사탕이었습니다. 네? 야 존나 맛있어. 소름 돋았어 씨. 아 젖꼭지 딱딱했어. 이로써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튼 저튼 쨌든 끝.